안녕하세요. 걱정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응용하기 마지막 시간 사용자 지정 기능과 그리고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용자 지정입니다. 사용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서 이 부분입니다. 아마 노션을 활용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께서는 이 기능을 눌러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약간 응용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위 항목이라는 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이제 토글처럼 해서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한번 하위 항목 켜기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누르면 이렇게 일정 1 안에 새로운 하위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새로운 일정이나 할 일 같은 거를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할 일 A와 할 일 B가 완성되면 일정 1이 끝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할 일 A 안에도 또 새로운 하위 항목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토글 목록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숨기거나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시 옵션은 토글의 중첩 항목으로 표시라고 해서 이렇게 토글 목록처럼 오른쪽으로 향하는 삼각형 모양, 이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상위 항목만 표시되게끔 혹은 이런 식으로 하위 항목도 보여지긴 하는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토글 목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위 항목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는 종속성입니다. 종속성이라는 건요, 선행 항목과 후속 항목을 정해줘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이제 작업의 흐름을 관리하는 용도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속성 켜기 누르시면 이렇게 선행 작업과 후속 작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날짜를 보시면요. 제가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일정 1, 일정 2, 하루 띄우고 일정 3, 일정 4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일정 1 다음에 일정 2죠? 그러면 일정 1의 후속 작업에 일정 2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그럼 자동으로 일정 2의 선행 작업은 일정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정 1, 2, 3, 4 이 순서니까 이렇게 일정 1의 후속 작업을 2로 하면 일정 2의 선행 작업이 일정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일정 2의 후속 작업은 일정 3이 되겠죠. 그러면 일정 3의 선행 작업에 이렇게 일정 2가 추가되고요. 자, 일정 4를 추가하면 여기에 일정 3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1부터 일정 4까지 이 순서대로 선행 작업과 후속 작업을 지정을 해 줬고요. 자, 이해가 쉽게 되려면 캘린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은 날짜가 겹칠 때만 이동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일정 1 다음에 원래 일정 2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일정 1을 일정 2와 날짜가 겹치게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일정 2가 자동으로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일정 1을 또 여기로 보내면
나머지들이 다 겹쳐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렸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주말은 제외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말 제외하고 날짜가 겹칠 때마다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날짜가 겹치지 않게 이제 이동을 시킨 거고요. 이번에는 항목 간 시간 이동과 유지를 선택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항목 간 순서와 그리고 간격까지 유지된 채 이동이 됩니다. 지금 일정일 하고 바로 다음날 일정 2 그리고 하루 쉬고 일정 3이죠. 그래서 일정 1을 여기로 옮겼을 때 이렇게 이 하루 간격이 유지된 채 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격이 유지된 채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하루 쉬고 일정 3이 되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끄고 한 번 더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이 화요일, 목요일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보면요. 다시 종속성 켜기 누르고 다시 후속 작업 추가. 자, 이렇게 추가하고 나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이 일정 전체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그러면 얘를 일주일 뒤로 미루면 자동으로 전부 다 이렇게 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으로 날짜 이동 금지는 별 다른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일 것 같고요. 이 주말 피하기는 켜줄 수도 있고 꺼줄 수도 있습니다. 주말까지 포함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것을 타임라인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 설정에서 이렇게 후속 작업, 그러면 일정 1, 다음 일정 2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흘러가도록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어쨌든 지금 하위 항목과 종속성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작업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나 상태, 그리고 마감일 속성까지 만들어서 작업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고 나면 홈에서 여러 작업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작업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담당자랑 상태 속성 만들어준 후에 작업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을 하고 나면 홈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작업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나면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막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우선순위나 태그 같은 그런 옵션을 활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작업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용한 자동화 기능을 살펴볼 텐데요. 자동화는 여기에 번개 모양 혹은 설정에서 자동화 누르고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무료 요금제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료 요금제로 쓰시거나
혹은 교육용 요금제에 쓰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사일 경우에는 교육용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교육용 요금제에 이용하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따로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유료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자동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뭔가 어디서 봤던 것 같죠? 버튼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로 버튼을 만들어 줘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그 작업이 실행되도록 하는 말 그대로 정말 자동화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텍스트를 추가하고 자동화 어떻게 해볼 것이냐면 완료 해서 선택되면 여기에 텍스트에 잘 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을 해주면요. 여기에 체크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동화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삭제 누르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막대 발을 만드는 수학 공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컬러 오렌지 율 120픽셀 5픽셀 이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복사해서 선택이 개인인 경우에는 작업 추가해서 텍스트에 이 오렌지 발을 나오게 하는 겁니다. 생성하고 또 한 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선택이 업무일 경우에는 회색 바가 만들어지게끔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자동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앞으로 옵션을 선택해 줄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력에서 보시면 네, 이렇게 색인으로 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이런 식으로도 자동화를 응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 말고도 또 얼마든지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자동화는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나면 자동으로 다른 과정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동화도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동화에 관한 부분도 추후에 다른 어떤 부분에 응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영상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자 지정 기능과 그리고 자동화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